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로원TV의 이상혁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거나 아니면 받아야 될 돈을 받지 못한 경우에 가압류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가압류는 내가 못 받은 돈이 있기만 하면 바로 가압류 결정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가압류 결정을 받는데 유념해야 될 요건과 가압류 결정을 받는 데 있어서 신경 써야 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금전채권이나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 다시 말해 금전적 평가가 가능한 채권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비교되는 절차로는 가처분이 있는데, 가처분은 가압류와 반대로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있어서 임시 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때 행해집니다. 우리가 쉽게 들어보았던 가처분으로는 처분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또한 가압류와 비교되는 절차로 압류가 있는데, 압류는 가압류와는 글자 하나 차이이지만 임시적 보전 처분에 불과한 가압류와는 전혀 다른 절차로 집행기관에 의해서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 집행 절차를 의미합니다. 속칭 빨간 딱지를 붙인다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 빨간 딱지를 붙이는 것이 바로 압류 절차입니다. 어쨌든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가 금전채권 또는 금전적으로 평가가 가능할 때에만 가능한 것인데, 그 대상은 채무자의 일반 재산으로 채권, 동산, 부동산, 그리고 그 밖의 재산권 등 종류를 가리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가압류는 한번 결정이 되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부담을 안고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압류가 된 재산에 대해서는 거래가 원활하지 않다는 부담이 있고, 설령 채무자가 가압류에 반해서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그리고 채무자와 거래한 제3자는 가압류 결정을 미리 득한 채권자에게 그 거래 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이 빼돌려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압류 결정의 요건은 무엇일까요? 먼저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를 통해서 미리 보전을 해야 될 실체법상의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를 피보전 권리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피보전 권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일컫는 것인데, 통상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금전적 채권이 있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라서 이 부분은 채권자 자신이 채무자에게 받을 금전적 채권 내용만 잘 기재를 한다면 요건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가압류의 피보전 권리는 조건이 붙은 것이거나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라도 무방하기 때문에 동시행 항변권이 붙은 보증금 채권이든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금전채권이든 모두 피보전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압류에 있어서 필요한 또 다른 요건이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요건입니다. 사실 가압류 결정의 여부가 바로 이 보전의 필요성에서 좌우된다고 보아도 무방한데, 이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일단 가압류라는 것이 권리의 존부가 확정되기 전에 그 집행을 보전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는 큰 불편이 되는 제도라는 특성에서 요구되는 요건인 것인데, 보전의 필요성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불편을 감수시키더라도 미리 보전 처분을 발령할 필요가 있느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사집행법 제277조는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를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쉽게 표현해서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을 그대로 놓아두면 장래의 금전채권에 기해서 본안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이미 유실되어 그 집행이 불능으로 돌아가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책임재산의 낭비, 훼손, 포기, 은닉, 염가매매, 채무자의 도망, 주거부정, 채무자의 빈번한 이사 등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유는 채무자에게 있음을 요하고 채무자의 보증인 또는 연대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못하고, 이러한 보전의 필요성은 제3자의 행위 혹은 불가항력에 의해서 생긴 것이거나 채무자의 고의과실에 의해서 생긴 것인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즉, 지금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이 유실될 가능성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채무자의 고의과실
불가항력적 사유는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편 보전의 필요성은 법원에서 채무자의 신분, 직업, 자산 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채권자의 금전 채권에 관해서 충분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충분히 있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가압류의 필요성은 부인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사안 중에 채권자가 금전채권 2억 원에 대해서 채무자로부터 이미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상태에서 다시 위 2억 원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를 문의 주셨던 사안이 있었는데, 만약 이러한 경우에 채권의 보전을 위해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라면 부동산의 가치에 비추어 근저당권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금전채권 2억 원 전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라야만이 그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못한 부족한 채권액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어서 무조건 가압류가 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요. 채권 가압류 신청서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혼자 하는 소송법률지원센터에서 가압류 신청서라고 검색하시면 간단하게 그 양식을 다운받아 이용하실 수 있는데, 법률구조공단의 양식에는 채권 가압류에서부터 부동산,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 양식까지 모두 마련되어 있으니 가압류를 하고자 하는 대상물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변호사들이 작성하는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양식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골자는 결국 피보전 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그 내용만 구체적으로 기재하신다면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가압류와 관련한 인지대 송달료 또한 종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자동계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가압류의 종류에 따라서 청구 금액과 당사자 숫자를 기재하시기만 하면 간단하게 소송비용을 계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압류 신청과 관련한 유의사항인데요. 가압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채권자의 주장을 토대로 채무자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가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입을 불편과 손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 이 담보 제공에 관해서 반드시 그 내용을 기재해야만이 법원에서 추후 나오게 되는 담보에 대해서 현금 공탁이 아닌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증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담보 제공에 관한 의견을 신청서에 기재하기만 하면 통상 법원에서는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전액 증권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피보전 권리 금액의 20에서 40%가량을 법원에서 담보 금액으로 요구하는 것을 고려할 때, 만약 위 담보 제공 금액을 전부 현금으로 납부하게 된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는 반드시 담보 제공에 관하여 그 내용을 기재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현재 채권자의 경제적 사정이 현금으로 담보 제공을 하기에는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 보증보험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문서의 제출로 담보를 제공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간단히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일부 담보 제공에 대해서는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문서로서 담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데, 증권으로 가름할 수 있게 된 담보 제공에 대해서는 최소 15,000원에서 법원에서 보증보험회사의 증권으로 제출하라고 한 금액의 0.113% 금액만 증권 발급 수수료로 지급하면 되니까 전액 현금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담보 제공 금원으로 가압류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참고적으로 이 보증보험증권이란 법원의 결정에 따른 담보 제공 공탁금을 내 신용을 담보로 보증보험회사와 연대해서 그 지급을 가름하는 것인데, 이는 채권자의 신용에 따라서 발급 여부가 결정이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권 가압류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통해 채무자 주소지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때 채무자 주소지 부동산이 채무자 소유 재산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채권 가압류를 각하하고 부동산 가압류로 재신청하라고 명령하기도 하는데, 이때 채권 가압류를 그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부동산을 두고 굳이 채권 가압류를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만이 법원에서 채권 가압류에 대한 각하 결정을 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채권가압류에서 필요한 제3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정확히 기재를 해야만이 추후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서 주소를 정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채무자의 책임재산 유실을 막고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가압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가압류 결정 요건에 있어서는 보전의 필요성 요건이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 가압류의 담보 제공으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신청서에 담보 제공에 관한 의견을 기재해야 된다. 세 번째, 가압류 신청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 하는 법률지원센터를 통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절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결정기간이 짧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책임재산 유실을 막으면서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가압류 결정. 오늘 알게 되신 내용을 잘 숙지하셨다가 필요한 경우 선제적인 보전 조치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였습니다.